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빅낙교의 병교수입니다. 안 돼! 자, 이번 주는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살펴보실 건 바로 빅데이터의 트렌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빅데이터의 트렌드를 아셔야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사실 요즘 많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잘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또한 제가 주변을 둘러보면요. 다들 빅데이터 전문가 또는 인공지능 전문가 또는 4차 산업 전문가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4차 산업이나 빅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이 트렌드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신다면 적어도 빅데이터의 트렌드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는 여러분들 빅데이터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요. 크게 5가지이고요. 역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원래 이게 플립드 러닝 수업은 온라인에서 이제 선행학습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원래 토론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주 토의 문제와 사례 연구는 제가 특별히 진행하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쁘시죠? 자, 이번 주에 배울 5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 이 5가지를 잘 학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잘 들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 성과입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게 등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산업 분야별로 있어 왔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의 트렌드 하면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것들이고 가장 빅데이터에 대해서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근데 사실 예측이라는 용어도 실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고서를 쓰게 되면 예측, 예상, 추측, 로직, 이런 표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 감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미래를 예측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보다는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면 그것만 해도 사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죠. 특히 경제나 경영, 사회 전반에 있어서 특정 분야가 아니라 빅데이터가 대다수의 분야에 필요하다면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 위험 감소, 리스크 감소일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감소 트렌드를 좀 살펴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세태 파악 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트렌드 때문인데요. 바로 실시간 대응입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거는 용량이 크고 어떤 변화가 방대하고도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사실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빅데이터 기반 주요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술과 경제, 산업으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성과를 기술과 경제, 산업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들 중에서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사례들을 학습하는 게 두 번째 예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들을 많이 들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 중에서 빅데이터 기반 위험 감소 사례들을 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위험, 리스크를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자, 네 번째는요. 빅데이터 기반 세태 파악 사례들을 또 탐색해 보는 것들이고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실시간 대응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사례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빅데이터 기반 성과들을 산업 분류별로, 기술 분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 기반의 성과가 있었느냐? 예,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죠. 자, 현 시점에서 보면요. 자, 빅데이터 기반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한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각적인 트렌드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사회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보다 구체적인 트렌드 관찰에 앞서서, 자, 기술적이고,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이고요, 이코노미컬,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 좀 세계적인 경향하고, 국내 성과, 국내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성과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급성장하면서 네트워크이죠.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급성장하면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결국은 아주 성공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IBM에서 여러분들 2012년에 지니 로메티라는 그 CEO가요. CEO는 최고 경영자죠. 자, 하드웨어에서 사실 IBM은 하드웨어의 강자였죠. 근데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자사 경쟁력을 이전할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IBM 하면 전통적인 하드웨어가 강한 회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강한 회사로 소위 이것을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글 하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빅데이터 기술의 대명사. 빅데이터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구글 당연히 떠올리시죠. 자, 오픈소스 진영에서 여러분들 하둡 등의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급성장하면서 여러분들 빅데이터의 가치, 빅데이터의 그 성과가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조금 더 이론적으로 살펴보시죠. 자, 빅데이터 관련 기술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가장 큰 기술적 성과는 사실은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빅데이터가 가장 여러분들 이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물 인터넷 때문이에요. 결국은 IoT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함께 힘을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센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면서 결국은 인프라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자,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도요.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데이터의 홍수 시대에서는 자,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빅데이터 전문가의 첫 번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4V라고 해서 자, 가치, value라고 하는 게 자,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또 다른 이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도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IoT에서 쏟아지는 데이터가 센서 데이터 자체가 소위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즉 데이터가 쏟아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처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빅데이터 쪽으로 앞서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 회사들은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IoT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스코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클라우드 간의 자유로운 연동을 가능케 하는 개방형 플랫폼 인터클라우드를 공개했고요. 자, 네트워크 끝단에서 컴퓨팅 기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가벼운 포그 컴퓨팅 아키텍처도 발표하게 되죠. 자, 향후 인터클라우드에서 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IoT를 겨냥한 차세대 클라우드 CRM 개발 플랫폼인 셀스포스, 이것도 2014년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쪽 하시는 분들 오라클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자, 디바이스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플랫폼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내용들을 아시라는 것보다는 자, 이처럼 결국 클라우드 컴퓨터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회사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빅데이터를 견인하게 된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여기 좀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짠, 예,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게 글자색을 순식간에 마술로 바꿨습니다. 자, 국내에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관심과 성과는 자, 보시면 자, 이런 어떤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조사 기반에 보면요. 자, 클라우드가 자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0명 중 7명 가까이 되고요. 결국 클라우드가 IT 비용을 줄여준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10명 중 7명 가까이. 마찬가지로 10명 중 7명은 클라우드가 기업의 기존 IT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을 했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확산이 본격화된다라는 걸 보여줬던 사례였습니다. 우리가 CAGR은 뭐냐면 시장의 어떤 성장을 우리가 보는 그런 수치인데요. 자,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결국은 데이터 공유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2017년까지 31.5%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자, 국내에서도 결국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급속도로 늘게 되고 그 기술이 전파되고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자, 빅데이터가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지금부터는 이제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적 성과입니다. 자, 신속히 문제를 발견하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 자, 예측이죠. 탐색. 자,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예측, 프리딕션. 그 다음에 리스크를 감소. 네, 시키고요. 자, 세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대응. 이 5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 기반의 가장 큰 이슈이자 성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실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는 주요 사안이고요. 자, 이때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가 결국 비용 절감이랑 수익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자, IBM 같은 경우는 70개 기업의 한 900명 경영진을 대상으로요. 산업과 시장에서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보인 한 19% 정도의 기업만을 선정해서 다시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빅데이터 분석을 채택한 이후 1006개월 동안에 갑자기 기업의 어떤 이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온 거죠. 즉 이만큼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이 경제적인 성과의 어떤 핵심이 된 거죠. 코어가 된 거죠. 자, 빅데이터 분석을 채택해서 효과를 본 기업들 이면에 3가지 주요 요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스폰서십도 있고요. 신뢰, 역량.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에 효과를 본 기업들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은 계속 설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빅데이터 성과를 볼 수 있었는가? 9가지 상호 연관된 방법들이 발견되었고요. 자, 최상의 빅데이터 관련 성과를 성취한 기업들을 구분짓게 하는 요인으로 결국 작용했죠. 자, 이 9개가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어떤 회사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회사를 이제 앞으로 21세기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회사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죠. 간단히만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조직 내에서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조직 문화입니다. 자, 컬처, 문화죠. 어떤 문화냐? 자, 일상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야 돼요. 자, 이제 과거에 감으로 사실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건 데이터로 해석하고 데이터로 분석하는 그런 회사가 결국은 빅데이터 관련 성과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시스템과 보안 구조를 가진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관리 체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 관리 체계인데 무슨 관리 체계냐? 자, 협력 관리 체계입니다. 즉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관리 체계인데 자, 이게 데이터 시스템과 보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이 회사에 크게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범주 안에서 분석 능력을 익힐 수 있게 하는 전문화 계획.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화된 자금 지원, 펀딩이 있어야겠죠. 사실은 예를 들면 회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요. 사실 뭐 투자를 거의 안 하고 결과만을 기대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국 R&D,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효득을 얻는 게 훨씬 더 기업 성장에 이윤을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래서 대기업들은 다 기업의 R&D 그런 부서들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돈을 투자하죠. 삼땡이라든지 뭐 L땡 같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사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사실 투자합니다. 펀딩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니셔티브의 비즈니스 성과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과를 파악하죠.
자, 성과를 파악해야 우리가 사실은 그 다음에 또 계획을 하고 모든 것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사실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공부가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네, 그걸 계속 이제 신장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진 플랫폼. 네, 플랫폼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를 내는 빅데이터의 빅 프로젝트의 유형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치원, 소스. 자, source of value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 문화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승인할 줄 아는 경영진의 스폰서십. 야, 이게 이제 스폰서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옛날에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영진의 오너십,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제 오너는 아닌 경우들도 있죠, 이제는. 그래서 스폰서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 여러분들 지지해 줄 수 있느냐. 자, 이분들이 사실은 분석 문화나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승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우리가 정보 공유를 원하는 조직 간의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이 성과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걸 다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소위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9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기업들이 결국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좀 오래전 자료인데요. 2013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지털 마케팅 성과를 측정한 결과를 보시면 자, 국내 마케팅 담당자의 81%,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요. 디지털 마케팅이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2013년이지만 응답자의 3%만이 자, 투자 대비 성과라고 해요. ROI.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성과가 적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사실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매개잖아요. 그러니까 ROI가 사실 높아야 돼요. 근데 측정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ROI를 입증할 수 있는 건 3%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마케팅을 측정할 만한 우리가 여건조차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시에 디지털 마케팅 실행의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응답자의 한 10명 중에 9명 가까이는 앞으로 디지털 마케팅 전략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에 답해서 이게 전년도가 한 40% 정도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한국 마케팅 담당자들이 성과 지표를 위해서만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예측 모델 구축이나 당시에는 인사이트.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를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함이잖아요. 인사이트를 위한 분석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시사했습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슬라이드에서는요, 빅데이터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1, 2년 동안의 국내외 컨퍼런스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소개된 주요 사례들을 우리가 미래 예측. 자, 5가지로 봅니다. 미래 예측, 위험 감소, 그 다음에 세태 파악, 4가지로 봅니다. 죄송해요. 실시간 대응 중심.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자, 사례들을 한번 지금부터 보시죠. 지난 1, 2년 동안의 사례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국내외를 살펴봐야 되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미래 예측 사례들이 최근 1, 2년간에 있었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에는요. 구글 벤처스가 투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생 업체가 있었습니다. 레코디드 퓨처라는 건데요. 자, 고객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요. 자,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면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빅데이터 분석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예측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예측이라는 용어에 있어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예측하면 여러분들이 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생각하는 예측이랑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측이 좀 달라서 몇 가지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케치 패드 기능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짠! 예, 스케치 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측이라는 용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프리딕션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소위 이제 빅데이터 또는 머신러닝에서 인공지능에서 예측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추론이라는 게 있고요. 자, 로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요. 자, 추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측은 자, 이메이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잘 안 써져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추정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것도 자, evaluate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다섯 가지 우리가 용어가 많이 써요. 이제 이게 예상이라는 게 또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떤 기대되는 예상,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expect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예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측이라는 게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프리딕트죠. 네. 예. 프리딕. 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먼저 이 용어들이 사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좀 다른 어감,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연구 보고서나 우리가 논문들에서 이런 용어들이 쓰이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로직이란 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론적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자, 이론적인 걸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결과를 놓고요. 자,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 논리적으로 구성되느냐?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구성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직이라는 표현은 논리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자, 이미 결과를 보고 이것에 대한 논리를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뭐 연구에서 보면 논의에서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자, 추측, 이미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상상입니다. 이거는 결과에 대한 상상이라고 보면 돼요. 결과에 대한 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제 상상치로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추측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분야에서요. 그 다음에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이제 결과에 대한 상상, 추측이랑 비슷해요. 추측과 유사한데 자,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 이건 거의 확실시 되는 기준을 확실시 되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의 확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측, 과유사, 추정은 거의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예상은 우리가 어떤 가정치를 얘기해요. 자, 가정치라는 건 자, 결과가 어떨 것이다. 자, 네, 어떨 것이다. 라는 일종의 과정에 비추어서 가정치를 볼 때 우리가 예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소위 예측은 뭐냐? 이거는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측은 결론이 아니에요. 예측은 여러분들 예언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무슨 점술이니 예언한다라는 거는 예측이랑은 달라요. 빅데이터에서. 그래서 예측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자, 결과에 대해서 자, 평가된 예상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평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에 사실은 마지막에 예측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텐폴드 클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그런 교차 검증 이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검증을 통해서 사실은 나온 결과를 우리는 예측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 자, 그래서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주는 이 그때 구글의 이런 이 회사는 보시면 결국은 예,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사실은 평가된 예상치를 내놓는 거죠.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요. 자, 그래서 증권계를 보시면 일본의 뭐 카브닷컴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가 예측 모델을 제공하고 있죠. 근데 사실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알고리즘, 로직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변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우리가 라벨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는 뭐 종속 변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 종속 변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특정 관련되는 거 우리가 피저라고 합니다. 이 변수들이 너무 많으면요, 노이즈라고 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가 주가라는 인덱스긴 합니다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아주 자그마한 나라에서 쿠데타만 하나 일어나도 그 전 세계의 주가가 요동을 치거든요. 자, 이런 거는 그 관련된 변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자, 그리고 영국은 프로테인 만든 헤지펀드가 빅데이터 주가 예측을 또 활용하고 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주가 예측 모델을 우리가 증권계에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3년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가 예측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으로 코스트콤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2014년에는 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SNS에 이런 것들을 단어를 분석해서 소위 이제 이게 텍스트 마이닝이죠. 자, 이걸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자, 2차 시에 이어서 이제 분야별로 미래 예측이 사용되는 그런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두 건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차 시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